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현장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조합에는 광주 동구청의 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방치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에서도 델타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현장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리를 부정하게 지정한 현직 공무원이 입건된 데 이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조합에는 광주 동구청의 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법 하도급 수사가 한창인 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 성면해체 공사 감리를 맡은 경기 안양 소재 한 환경업체. 지난해 7월부터 성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한 이 업체 현장 사무소 벽면에 재개발 관련자들의 비상 연락망이 붙었습니다. 조합 측 성면 관리 담당으로 A 이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 있는 A 씨, 광주 동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다 지난 2018년 12월 학동장을 지낸 뒤 정년 퇴직한 인물입니다. 일부 재개발 조합원들은 조합 동의를 안 거친 A 씨가 현재 조모조합장이 당선된 이후부터 조합 업무를 맡아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합원들은 A 씨가 전체적인 성면 관련 업무를 총관리했다며 건설과 5급 출신이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합장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업체는 철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일지를 제출했고 동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역 철거공사 감리 선정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전직 동구청 공무원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건축과장으로 퇴직한 B 씨. B 씨는 현직 건축과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을 해 절차를 무시한 채 감리를 지정하도록 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퇴직 4개월 만에 한 건설업체 소속으로 동구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으로도 임명돼 현재 활동 중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와서 전반적인 건축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처음부터 쓰러질 것 같은데 정부 사정을 알고 모든 그런 조언을 해준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MBC 취재 결과 이들을 포함해 현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일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직 동구청 공무원은 3명입니다. 모두 퇴직 전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 학동장을 맡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관 예우기도 하고 또한 어떤 그 전문가를 가장한 지식인들이 어떤 그 업자편을 들은다거나 이런. 전직 동구청 공무원들로 알려진 이들의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재개발 사업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른바 전관 예우 등을 통해 얼만큼 연결돼 있는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방치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수거한 건축 폐기물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7개 조각 모두에서 최대 14%의 백성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관련 법에서는 농도가 1%만 넘어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며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현장 노동자의 성면 노출 여부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여성과 보육 지원을 위해 423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CCTV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됐는지 확인한 뒤 정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는 반별로 매년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액도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100만 원씩 지급하는 출생 축하금을 내년부터는 둘째의 경우 1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성과 가족, 아동 분야의 23개 지원 정책을 추가 시행하는데 42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이따금씩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제도 전남 내륙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계속해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일상으로의 복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비어있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고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점심도 함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완전 재개방은 6개월 만입니다. 여태 집에서 지낼 살다 나온 게 나와서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해방된 거랑 똑같아.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들에게는 중단됐던 점심도 다시 대접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네들 집에만 계시다가 나오시니까 어제 식사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예. 한마디로 좋아. 아주 재밌고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해지고. 백신 1차 접종률이 50%가 넘은 강진군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전남 9천여 개 경로당이 차례로 다시 문을 엽니다. 식사 제공 등 부대 시설 이용은 확진자와 접종률 추이에 따라 시군별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적어짐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로당과 복지관의 전체적인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전남의 접종률은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에서도 델타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결과 지난주에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광주의 확진자는 6명이었고 이 가운데 5명은 알파형, 나머지 1명은 델타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형 변이로 확인된 확진자는 지난달 경기도 광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광주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는데요. 이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3시 반쯤 도로에서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 운전자를 적발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영사는 바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영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전남대병원에서 숙소가 있는 아파트까지 7k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지금 확인 중이라서요. 본입니다. 경찰은 이 외교관이 면책 특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대사관 측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산단 굴뚝에서 보름째 불꽃이 일고 있습니다. 폭발과 화재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잉여가스를 불에 태워서 배출하는 강제 연소 작업 때문인데요. 이례적으로 보름 동안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굴뚝위로 불꽃이 타오릅니다. 잉여가스를 불에 태워 배출하는 강제 연소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약 10km 떨어진 광양 태인동에서까지 강제 연소 불꽃이 보일 정도이고 관련 설비가 가동되면서 인근 민가 창틀이 소리를 내며 떨립니다.
보통 공장을 정비한 뒤 2에서 3일 정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연소 작업. 그러나 최근 2개 업체에서 공장이 새로 건설돼 동시에 가동되면서 강제 연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굴뚝에 타오르는 불꽃은 인근 마을이나 도로면 어디에서든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국가산단 건설 이후 수십 년 동안 빛과 소음 공해를 감내해온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피해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 3일이면 끝나겠지. 그리고 또 그리 넘어가고 그래 했어요. 근데 이번 일은 너무 계속 한 보름 요러다 보니까 몇십 년을 이런 소음과 어쨌든 공해에 많이 시달려 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희 집이 진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창문이 흔들리고 소음이 심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애기 딸들이 지진 난 줄 알고 아빠가 울고 난리 났습니다. 강제 연소가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자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유해물질이 배출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팀 주입량 등을 조절을 하도록 빠른 시일 내 공정이 안정화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단지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 등 강제 연소에서 비롯하는 피해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좀 더 그 희석 발열량이라든지 그리고 화염의 존재라든지 그리고 가시 방출까지 모니터링하게 좀 권고하고 있거든요. 강제 연소를 작업한 산단 업체 측은 공장 초기 가동 시 불꽃과 소음 발생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주민 불편을 고려해 신속히 공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신원 미상 유골 262구가 발굴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합장 분묘에 다른 유골이 추가로 묻혀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합장 분묘에서 추가 유골 발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건축 폐기물 등만 나왔을 뿐 다른 유골이 묻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묘에서는 지난 2019년 솔로몬파크 신축 공사 과정에서 유골이 쏟아져 나와 5.18 행방불명자와 연관성이 주목됐습니다. 전라남도 등량만의 보름달물 해파리와 전남과 제주 해역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일조량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연안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고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제주와 전남 연안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절단망을 부착한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를 제거하는 한편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이 개선 작업과 함께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요. 취재팀이 실제로 가봤더니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명품 광장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목포 평화광장입니다. 해변 도로 양측 모두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양방향 차량 교행은 불가능하고 모퉁이까지도 주차돼 양보 없이는 차량 이동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미 지난 14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 여전히 공사판입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산책으로 이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없애고 도로에다 없애불고 다른 데로 일각지로 좀 뺐으면 어떨까. 지난주 일요일 상황도 마찬가지. 노점을 포함한 주정차 차량들로 차량 흐름이 끊기고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도 차량이 올라타 있습니다. 목포시가 공원 조성 계획을 포기하고 난데없이 주차장 용도의 도로를 남겨놓으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상가를 이용하시는 그 관광객들, 시민들의 그 주차 편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 해변 도로를 전치를 시켰습니다.
재포장한 산책로도 노점상과 시민 그리고 노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 등으로 아수라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로의 한쪽 면만 주차가 가능한 커피숍 등 상가 앞 도로는 이중 주차가 난무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질서한 차량. 목포시는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와 단속 등 평화광장 상황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휴식 공간에 대해서 주정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궤도 유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간판급 친수공간 조성을 내걸고 목포시가 평화광장 구조 개선 사업에 쓴 혈세는 50억 원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보성군이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한 BS 삼총사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역 특산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보성군은 BS 삼총사 첫돌을 기념해 녹차와 벌교꼬막, 방울토마토 등 주요 특산물을 활용해 돌상을 차리고 보성군의 발전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S 삼총사는 녹차와 꼬막, 키위를 의인화해 만든 캐릭터로 지난해 콘텐츠진흥원의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위가 제일 많이... 광주 MBC가 5.18 41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마운과 샤샤의 광주일기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홍진선 PD가 연출한 프로그램은 미얀마 유학생 마운과 샤샤를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다큐멘터리로 41년 전 아픔을 겪었던 광주와 미얀마의 아픔에 공감하는 광주의 모습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용섭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노사민정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완성차 공장 설립 추진 상황과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장을 돌아본 위원들은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저소득층 6천여 명이 재해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한전과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노총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에 나섰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이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을 지급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천여 명이고 한전이 보험료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외국 국적의 유아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차별 없이 모든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는 게 다문화 시대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외국 국적의 초중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낮게오는 공 3루간 관통합니다. 선두 타자가 3회에 이어서 4회에도 출루. 땅볼이 됩니다. 2루부터 1루까지 않습니다. 천성호 2루수가 아웃카운트 2루에서 잡아냅니다. 3루를 때립니다. 오른쪽 약간 깎여 맞았습니다만 라인 안쪽에 떨어졌어요. 2루에 던져 3루 통과 홈으로 멀리 연결됩니다만 내야로 들어옵니다. 나지완이 결국은 선취점을 만들어줍니다. 나지완 선수 같은 스윙이었죠. 네. 높게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 높게 뜬 타구 3루주자 태업 준비, 3루주자 뛸 준비. 이정훈 홈으로. 자, 이런 부분이 야구에 대한 매력입니다. 본인은 외야플라이 쳤지만 3루 주자가 들어온다는 거. 근데 그 외야플라이조차 쉽게 칠 수 없다는 게 야구거든요. 근데 유적 선수에는 어떤 능력 가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출되면서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KT입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쉽죠.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스가 5연패를 벗어납니다.
앞서서 일주일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이따금씩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우박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그제도 우박이 떨어지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죠. 계속해서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와 시단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진도의 낮 기온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8도, 여수의 낮 기온은 24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소나기는 내일까지 지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구름만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